S-I-S-P-A-R Sister. S-I-S Sister. Sister. 참 이상해 참 strange 이런 적 없었는데 널 볼 때마다 다 두근두근 떨리는 게 내 낯선 face 혼자 막 상상을 해 나 표정 관리 안 돼 미칠 것 같아 또 네가 보고 싶었어 너 때문에 그래 먼저 말하기 싫은데 느껴요 내 돌아 Loving you 나 어떻게 원실라게 조절이 안 돼 내 맘 고장 나버린 hurt 정신 못 차릴 만큼 boy I'm falling in love with you 나 어떻게 원실라게 널 놓치면 난 안 돼 사랑한다고 Baby I'm in love with you Okay let's talk about love 모두 휘파람을 불며 어머나 나를 꼬시려고 했던 남자들 이제 모두 안녕 내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오빠 맘 부를래 오빠야 어쩌면 좋아 내가 사랑에 빠졌나봐 너 때문에 그래 먼저 말하기 싫은데 느껴요 내 돌아 Loving you 나 어떻게 원실라게 조절이 안 돼 내 맘 고장 나버린 hurt 정신 못 차릴 만큼 boy I'm falling in love with you 나 어떻게 원실라게 널 놓치면 난 안 돼 사랑한다고 Baby I'm in love with you 애타는 내 맘 너무 빛나긴 봐 숨겨왔던 너를 향한 말 사랑해 Baby I'm in loving you 나 어떻게 원실라게 What should I do 조절이 안 돼 내 맘 고장 나버린 hurt 정신 못 차릴 만큼 boy I'm falling in love with you 나 어떻게 원실라게 널 놓치면 난 안 돼 사랑한다고 Baby I'm in love with you Hello hello 눈이 마주치면 Hello hello 나는 말해 Hello hello 우린 Hello hello really Hello hello really I always think about you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포근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따뜻해서 봄날 같더라고요. 날씨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날이 따뜻해서 공원을 살짝 산책을 했는데 한 5시, 6시 되니까 또 살짝 또 바람이 많이 불면서 바람은 추워져가지고. 네, 맞아요. 바람은 좀 많이 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봄 날씨 같이 따뜻하니까 바람 불어도 살랑살랑 기분은 좀 좋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빌로바티미님이 다들 오늘 따뜻한 날 뭐 하면서 지내셨는지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6시 내 땡땡님이 따뜻해서 낮잠 주무셨대요. 아, 그러셨어요. 창문 살짝 열어놓고 이제 솔솔 들어오는 바람과 함께 잠에 들면 그만한 행복이 또 없죠. 네. 러블리 이너님 더워서 선풍기 트셨다고.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서민채님도 3일 동안 쬐매 더웠네요 라고 아니 KJ님을 아까 낮에 대화했는데 네. 같이 선풍기 틀고 계신다고? 아,
그렇구나. 열이 많으신가 봐요. 네. 빌로바티미님이 뜨뜻한 날엔 장보기. 장보로 나가셨나 보죠? 네. 아리둥절에는 청소기 돌리셨다고. 네. 다들 이렇게 가정적이네요, 좀. 그렇군요. 느낌이. 자,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희는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또 특별한 손님이 지금 대기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엄청난 정보와 또 엄청난 취재로 여러분 만족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기획 취재팀의 남재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저한테 살짝 이제야 불러주시다니 정말요? 아쉽다는 예. 서운한 감정을 살짝 내비쳤어요. 예. 사실입니까? 섭섭합니다. 네. 섭섭합니다. 이 취재가 워낙 반대하는 취재였어가지고 딱 끝나셨을 때 이제 마무리 됐을 때 저희가 딱 부르려고 했죠. 예. 네네.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남지현 기자가 저한테 준 원고에 지난주 일본의 대미 로비 보고서 관련 기사가 나간 뒤 시청자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라고 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보도는 없었다. 이제야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같은 사람이 왜 저런 망언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 이런 야. 댓글이 줄을 이었대요. 진짜요? 오, 일본의 대미 로비 보고서 말만 딱 들어도 약간 은밀하고 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도대체 어떤 보고서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본이 미국에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그 활동 보고서 문건입니다. 네, 특별한 건 없고요. 네네. 그러려면 몇 가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로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로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그렇죠. 내지 맞아요. 뭐 좀 불법 이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이거 막 뒤에서 막 돈 줄 것 같고 막 그렇죠. 이렇게 네네.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로비를 하려고 하면 직접 로비는 못 합니다. 중간에 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로비 회사를 끼게 되는데 이 로비 회사가 미 법무부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난 이런 활동을 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로비를 할 수는 있지만 투명하게 그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던 게 네네. 지난 1942년부터 일본이 이 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290건의 로비 문서 이걸 저희가 다 본 거고요. 예. 힘들었습니다. 다 영어로 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만 본 게 아니고요. 저희 팀원들이 계속 밤새서 고생해서 네네. 여러분들이랑 저희 뭐 리서처분들도 계시고 다른 기자들도 있고요. 네. 인품도 탁월해요. 네.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 무역에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었고 네. 그랬는데 저희가 그 중에 너무 방대해가지고 좀 몇 개 추렸어요. 그래요? 한일 역사적 쟁점이 있는 사안들, 위안부나 강제 동원이나 뭐 수출 규제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추려가지고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추려서 보도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비 회사가 이 불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홍보 업무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어떤 입법 로비를 할 때 압박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뭔가 이렇게 끌고 당기는 걸 하겠죠. 모든 일에 밀당을 하겠죠. 연애만 밀당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로비 회사고 그들이 만든 보고서가 미 법무부 사이트에 등록돼 있다. 저희가 그걸 분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직접 지금 로비 문건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예, 이게 로비 문건을 하도 궁금해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몇 개 좀 갖고 나와봤는데요. 저희 프리데스크가 또 예, 새로운 예. 시도로 이걸 직접 이제 시청자분들과 화면을 공유하면서 함께 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예, 제가 사용해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네. 보시면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게 로비 보고서인데 저희가 한 페이지에 2장이 출력이 되는 걸로 주문을 좀 맡겨야 될 것 네네. 같아서 그래서 해놔서 아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간단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비 회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글로 로비 회사라고 또 예, 여기 적어주셨어요. 보면 네네. 호브스테이트 파트너스라고 해갖고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네. 예. 요 뒤에 보시면 이 로비를 그럼 누가 의뢰했나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로비 의뢰자의 엠버시 오브 재팬 이 대사관 이렇게 의뢰자 이름이 딱 예, 박혀 있는 일본 겁니다. 대사관이라고 딱 써 있네요. 예, 네네. 박혀 있고 여기에 보통 이제 총리실이나 총영사관 이런 이름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렇게 그 로비스트가 사인을 합니다. 사인까지 다 있군요. 예, 그래서 일본 대사관과 계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다른 페이지에 좀 보시면 이렇게 돈도 적혀 있습니다.
얼마를 받고 하는 거다. 예, 그렇죠. 이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면 2018년도에 미 의회 방문자 센터란데 소녀상 전시회 하는 거 관련돼서 방해 로비를 했던 관련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 보시면 돈도 이렇게 정확히 얼마가 쓰여졌는지까지 공개가 11만 5천 불 정도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적겠다고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댓글로 영어라 좀 현기증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옆에 열심히 적어놓긴 했는데 네네. 그만 요거까지 뭐 보시면 한마디로 주요 인플루언서나 이해관계자 섭외해가지고 매핑하는 거 이런 것도 시키고요. 네. 어떤 일을 하라는 것까지 다 문건에 그렇죠. 이게 담겨있군요. 다 디테일하게 안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각각 주요 언론사들 이렇게 모니터해가지고 분석해서 보고해라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문건이고요. 네네. 문건은 이 정도로 볼게요. 예. 네. 그래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어떤 서류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와 닿았습니다. 이거 일일이 확인하느라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금액, 누구를 만났다, 인물, 뭐 이런 주제 이런 것들만 있어서 실제 요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계속 이제 확인하고 취재하고 있는 게 사실은 되게 긴 시간들이 필요하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차가 한 14시간 정도 나다 보니까 밤에도 한 12시, 새벽 2시에도 인터뷰하는 일들이 저기 빌비지했고요. 사실 저 무대 뒤에 저희 리서처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정다현 씨가 와 계신데 네.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같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그렇고.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이제 로비 보고서 모으는 데만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네. 모으면서 계속 이런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로비스트한테 연락하고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계속 연락 주고받고.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됐다고 치더라도 보내면 응답이 좀 자주 와주면 좋은데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서 이제 현장도 못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메일 보내도 뭐 무응답인 분들도 많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자동응답기 되게 많이 쓰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반응이 와서 질문들을 좀 보내주면 그다음 모른 척하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뭐 피엔캐로님이 이번 취재 상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사나님이 이게 로비스트 의혹 실마리를 풀어놨구나 하셨습니다. 네. 앙다다 씨가 역사적인 사실을 돈으로 덮으려는 추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리둥절님이 로비 문서 기밀 아닌가 하셨는데 이걸 다 보고를 해야 된대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네. 파랑새는 있다님이 열리라는 MBC MBC 기획취재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개월간의 취재 끝에 밝혀낸 네. 사실들이에요. 근데 사실 너무 고생이 많게 이 방대한 문건을 다 분석을 한 건데 이제 과연 일본이 어떤 로비를 했는지 저희가 잠깐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주미 일본 대사관이 고용한 로비스트 마이크 미첼이 지난 2015년 접촉한 사람들을 적어놓은 로비 기록입니다. 누군지 확인했더니 수잔 리와 마크장, 미국 메릴랜드 주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젊은 여성 20만여 명을 오직 일본군 성노예로 쓰려고 데려갔다는 역사적 사실이 담겼는데 두 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일본 측 로비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There were opposition that stated that this never happened, that this is propaganda, it's lies. 의회 밖에서는 극우 세력의 압력이 거셌습니다. 이들은 위안부는 일본군이 아니라 한국인이 모집했고 위안부들의 생활도 각별한 보살핌을 받아 전쟁통에 일반인보다 나았다는 궤변을 의원 18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뿌렸습니다. I was surprised by the nasty emails and messages because this Reverend woman, that was a human rights issue. It was a total injustice. 결국 위안부 결의안은 무산됐습니다. Yes, there were lobbying acts against it. There were opposition to it that they are well organized. They're paying attention to what's going on out there. 네. 좀 안타깝네요. 결의안이 그런 식으로 무산됐다는 게 좀 몰랐던 내용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거 정정을 좀 하나 할 게 있는데 로비 금액이 11만 불이었잖아요. 네네네. 1,000만 원이라고. 네. 아까 안 그래도 댓글로 어느 분이 지적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린님께서 1억이 넘는 돈입니다. 1억이 넘는 돈인데 아니고,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서민채님이 남지현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리둥녀님이 혼나는 거 아니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약간 업됐나 봐요. 네. 이상아님이 벌써부터 이 체제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네. 멋지십니다. 기자협회에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이제 얘기들은 사실 국내에 많이 안 알려진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리포트 내용도 이제 안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취재가 시작이 됐냐면 이 결의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2명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 2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국내 보도에 그 주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소식들이 무소식인 후속 보도가 거예요. 없었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연락을 좀 해보려고 아까 마크장과 그다음에 수잔리 의원들한테 컨택을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민사회, 시민단체까지 동원을 해갖고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의원들이 얘기했던 로비스트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메일들을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주에서 그 받은 메일을 봤었거든요. 네. 내용이 거의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와서 만나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실은 없고 다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걸 니네가 왜 이걸 결의안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메일들이 엄청나게 왔다는 거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분은 한국인이 모집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훨씬 일반인보다 삶이 나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분들은 이게 그러면 한두 번 하고 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로비그 보고서를 봤더니 이 역사가 한 30년 됐는데요. 30년이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해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이 시작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첫 공개 증언하셨던 데가 1992년이잖아요. 이 다음 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 동원된 회사들이 미국 5대 로펌, 그러니까 호건 로벨스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미국과 영국 로펌 합병한 회사인데 변호사만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로펌이네요. 그다음에 아킨건프라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그 MB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으로 알려진 회사죠. 여기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1,726만 달러, 190억 원 넘는 돈을 계속 쓰고요. 하도 쉬지 않고 계속 어마어마하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저희 보면서 이걸 취재를 하면서도 이걸 본받아야 하는 건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집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요. 무려 30년 동안 이렇게 집요하게 했다는 사실이 일단 놀랍고요. 더 놀라운 건 일단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는 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로비한 사안이 다른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많이 알려진 것 중에 이제 동해병기라고 해서 그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그 교과서들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해, 그러니까 이스트 오브 시가 시 오브 재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 미국 뉴욕주에서 일본이랑 동해랑 같이 표기를 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계속 무산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무산이 됐고 4번이요? 심지어 이번 달 1일 날 5번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봤죠. 보고서 바탕으로 해서 왜 이게 계속 무산이 되나, 왜 통과하지 못하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동해도 많이 쓰고 일본에도 많이 쓰니까 같이 평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일본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을 계속 발의했던 그 뉴욕주 상원의원인데요. 토비엔 스타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로비스트한테 그렇게 계속 전화가 온답니다. 만나자고. 근데 이 뻔히 무슨 얘기를 할지 아니까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어떤 끊임없이 동해병기가 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교육지침, 법안이 아니고 교육지침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대로 두는데 선생님들 재량하에 항상 가르칠 때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가르치도록 하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걸 또 막습니다. 그래서 논리는 이런 것들이죠. 이제 왜 우리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렇게 하냐? 이건 외교적 문제다. 이건 너희들이 이렇게 바꿀 문제가 아니다. 되게 민감한 상황이고 이 교육지침 다시 바꿔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거든요. 일본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로비 문서 확인을 해봤더니 머큐리라는 회사가 또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로비스트 교육에서 계속 항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들인 돈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알려진 것만 한 61만 달러.
13억 정도 들였고요. 야. 이 로비 비용 들여서 로비스트가 주지사 91명, 91명을 278번, 한 300번 가까이 계속 278번이요? 네, 계속 항의하는 거죠. 예. 심지어 그 스기야마 신스케 주미대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교육부 수장까지 만나겠다면서 막 압박을 합니다. 사실상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대사가 만나갖고 뭔가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합당한 이유가 없이. 그리고 심지어 버지니아에서 겨우겨우 그래서 다행인 건 3년 만에 이 동해 변기 법안, 표기 변기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신스케 주미대사가 주지사한테 가서 일본 기업체에서 빼겠다 이렇게 협박 편지도 보내기도 합니다. 협박이네요. 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여전히 지금 무산된 상태고요. 일본 뜻대로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외국 정부 로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에 있는 분 얘기가 이렇게 일본이 교과서 하나에 글자 하나 바꾸기 위해서 이 정도로 로비할지 몰랐다. 그래서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비엔캐로님도 로비 비용은 아깝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노동자들 보상은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일본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저도 사실 글자 하나 바꾸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돈을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하느니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그 속내를 알 수가 가늠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를 저도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싶다가도 일본이 도대체 그러면 로비를 어떻게 벌이고 있나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예.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비스트를 되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몇 번 설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로비를 이제 맨 하셨나요, 처음에 저 자리에 있는 정다현 리서처랑 같이 머리를 써서 칭찬을 좀 하자. 배우고 전에. 역시 고래도 춤추게 하는 네. 칭찬.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얘네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로비를 잘할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반응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오케이 해서 제가 이제 카메라에 앞에 앉힌 거죠.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네네. 누구냐면 2019년도에 혹시 수출 규제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반도체 원자재 재료가 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둥 막 말도 안 되는 막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이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노 재팬 운동이라서 불매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일본이 너무 막무가내 나오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우리 편을 좀 들어주나? 우리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활동했던 로비스트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예. 근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수출 규제를 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미국 의회에서 한미일 3자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합니다. 네. 갑자기 이제 이 싸우면 안 돼. 얘는 잘해야 돼. 이렇게 통과를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2달 뒤에는 수정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 앞에 통과했던 결의안에서 딱 한 문장이 추가가 됩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결의안에 통과가 되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지소미아 계속 하라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할 거야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상 그 손을 들어주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로비 이 문건을 찾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고 마침 이 로비스트가 이 결의안을 발표하기 전날 표결을 하기 전날 의원들을 찾아간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체가 이거였구나 해갖고 저희가 확인하는 순간이었는데 22개 의원실을 다 한 대 모읍니다. 한 자리에? 네. 이 로비스트가.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좀 했는지 했을 것 같은지 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다 물어보죠. 글쎄요. 저희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영상 보시죠. 네. People enjoy sitting down over lunch and talking with each other. And when you're trying to build relationships in Washington, that's a technique that is really valuable. 이 자리엔 일본 외교관 2명도 동석했습니다. They are there to observe, but they're the hosts, I should say. The host is Japan, yeah. 외교관들 대신 논의를 주도한 건 로비 회사가 섭외한 전문가 2명. 대화 주제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외교안보 정책이었는데 특히 한 명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듣고 간 보좌진들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하원 외교위원장과 친일본 의원들 모임인 재팬 코커스의 공동의장 같은 22개 의원실이었습니다. The people who are in the room have a lot of power because they draft legislation. When the US is deciding on a foreign policy, Congress plays a very big role in that. 일본이 이 로비 회사에 준 돈은 확인된 것만 6개월에 10만 7,800달러, 1억 원이 넘습니다. The embassy does have, a group. They build new networks this way. 네, 저런 방식이군요. 저분이 그 칭찬에 이제 인터뷰를 허락하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고마우신 분, 저희한테 너무 고마우신 분. 은인이네요. 네. 여기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2명 정도 나오는데요. 리처드 폰테인이라는 사람이 신안보센터 소장이라고, 신미국 안보센터 소장이라는 분인데, 이게 한국이 지소미아 결정 종료를 결정하는 게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른바 보수 색채 국내에 있는 언론이죠. 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다가 인터뷰 기사도 쓰고 합니다. 사실상 일본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또 재생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직접 뛰어들진 않지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그것을 설득하게끔 하는데, 설득이라는 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가만히 듣다 보면 스스로 설득되는 아주 지능적인 로비를 하는 거죠. 고도의 수법인데요. 그래서 이 로비스트 얘기도 저희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는 압박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마지막 답변이 이랬습니다. 이것을 압박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설득으로 느끼는 그 사이가 되게 모호하고 경계가 모호하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 로비를 했냐, 결의안 통과에 저걸 했냐 그랬는데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 로비스트다운 답변이네요.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도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일본의 이 로비 못지않게 우리 남지현 기자 취재력도 아주 집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만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팀이 다. 리서처분 포함해서. 보다 보니까 보도에 벚꽃 퀸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전역에서 벚꽃 퀸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뭐 일본도 여행시켜주고 총리도 만나게 해주고 이런 어떤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체리 블러썸 축제라고 하는데 매년 4월, TV에서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4월 정도 되면 미 연방의회 앞에 벚꽃들이 엄청나게 흩날립니다. 총 참가자들만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오래? 굉장히 오래. 아까 이 로비 하신지 30년 됐다고 하니까 그때 30년? 30년. 이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와, 정말요? 이미 100년이 넘었는데 이 축제가 1912년에 도쿄 시장을 하던 유키오 오자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미국 영부인이 헬렌 테프트였습니다. 그게 3,000그루, 벚꽃 3,000그루 주면서 시작된 축제인데요. 이때 당시 되게 슬픈 게 이 벚꽃을 선물했던 게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것을 묵인해주는 미략에 대한 답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 테프타 조약이라고 해서 그 조약이 맺어진 이후에 아마 주게 된. 그래서 이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무산이 됐었고요.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가지고 2019년에 체리 블러썸 퀸 미국 대표를 하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타일러 웨스트 양인데 조지 타운 의대생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아베 그러면 되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머뭇대고 아베 총리 그러면 좀 우리 정서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제가 방송에 아마 저희 나간 거 한번 보시면 그 답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베 총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따뜻함과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희하고 다른 거죠. 아니 뭐 벚꽃 퀸으로 가서 엄청 잘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리 그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매년 빠짐없이 역대 총리가 벚꽃 퀸들과 사진을 찍은 게 나옵니다. 심지어 한국 전쟁을 할 때도 벚꽃 퀸은 뽑혔습니다. 그래요? 그 난리통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정말 친구다. 우리는 전범 국가가 아니다. 이런 걸 심어주는 거고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젊은 층 공약에 특히나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왜냐면 안 좋은 기억이 없는 세대들인 거잖아요. 일본의 좋은 모습. 기억이 없는 세대니까. 일본의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세대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래서 JE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재팬 익스체인징 앤 티칭이라고 해서 체제비도 대주고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돈으로 뭐뭐 한다고 돈으로 막 쏟아붓네요. 네. 그리고 가교라고 해서 가케하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본 가정집이 홈스테이도 제공을 합니다. 그것도 있고 미 전역에서 매년 한 번씩 고등학생들이 일본어 말하기 대회라고 재팬볼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홍보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영상 메시지도 보내주고 일본 왕실 공주도 참여해갖고 친구가 되자고 이렇게 호소. 이 영상들도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더 가관인 건 2014년부터 이제 세계 여성인권 여성회의, 국제여성회의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국제여성회의요? 네. 여성인권이요? 여성인권을 느낌이 안 좋은데요? 예? 여성인권이라뇨 지금. 위안부 피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무마시키면서 무슨 여성인권을 논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도 데려다가 연사로 시키고 진짜요? 옆에 아베 총리도 앉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금액만 봐도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예산서를 봤더니 742억 엔. 한 해 한 7,800억 정도. 와. 네. 근데 이게 사사카와 재단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재단들이 쓰는 돈들은 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더 엄청나게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좀 찾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웠던 게 2015년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민 61%가 일본은 지난 전쟁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했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 10명 중 6명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성과가 있는 거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서 공략한다고 봐도 되게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이게 말인 못 분위기인데요. 네. 제가 일단 비교가 가능이나 한가. 금액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80년 동안 쓴 로비 자금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본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뭐 GDP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사실 뭐 그냥 1대1로 비교하기엔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니까 뭐 그렇긴 그렇죠. 한데. 그래서 저희가 한 4천만 달러 정도 되고 일본이 한 1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440억에 1,100억 정도가 되는데 모자르긴 하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GDP 차이가 나니까 한다 손 치더라도 계속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 거고. 이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저희가 한 4년 동안 양국 로비스트들이 누굴 만났나 좀 봤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론, 대학, 싱크탱크 이렇게 계속 인맥을 넓힙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확 넓히고 있군요. 네. 저희는 딱 연방의회에 되게 쏠려 있어요. 그래요? 의원들 만나는 데만 되게 쏠려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지고 왜 만났는지, 어떤 주제로 만났는지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나 그다음에 전문 비자 법안, 공동 발의 관련된 것만 만나는데 일본은 이런 단어로 만납니다. 초청, 여행, 언론, 브리핑, 야구 뭐 이런 것처럼. 네, 문화적인 스킨십이 좀 있네요. 네. 전문가적인 어떤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그래서 아까 로비스트가 한 얘기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친구로 만들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중에 잘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더 안타까운 건 저희가 이제 아까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0억 정도 우리가 외교부가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한 3분의 1을 쏟아붓는데 아직 10년째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경제력의 격차가 있는 만큼 로비에스를 밀린다는 현실적인 고민은 해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전략적인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좀 슬픈 얘기지만 전문가들이 이제 걸음마 단계다, 대미미가 걸음마 단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미일 통상 문제가 생기면서 그 로비에 되게 단련돼 있었어요. 경험치가 좀 높군요. 그렇죠. 일찍 뛰어들었고 저희가 찾다 보니까 1980년대 미국 한 정치 주간지 표지에 미국 의사당으로 막 뛰어드는 사무라이가 주제 화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느끼기에는 일본의 로비력과 로비가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그래서 이 미국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로비에 있어서는 일본의 존재감은 이스라엘 다음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다리게 되죠. 누가 들어설까? 국무장관은 누가 할까? 부통령 누가 할까? 하게 되는데 일본은 그 고민할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만큼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언론과 싱크탱크의 다양한 인맥들을 갖고 있고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로비 기록을 보면 보통 연방의회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발의 이런 어떤
중요하죠. 사실 중요하죠. 네,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결의안들이 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런데 일본은 밥 먹고 여행 오라고 하고 학비 내주고 장학금 주고 이런 접근 방식이나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또 누구한테 얼마나 썼는지도 좀 한일 양국을 비교를 해봤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단적인 예로 한 2명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미국 하원 의장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한테 얼마의 정치 후원금이 건네졌는지 봤어요. 2019년도에 일본 로비스트한테 11,700불 달러를 받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0달러였어요. 10배 차이가 없네요. 네네. 이게 물론 뭐 다른 분들한테 더 주긴 했겠지만 네, 이런 차이가 좀 났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봤는데 일단 로비 기록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 일본은 로비스트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 후원금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비 기록에는 바이든은 접촉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어느 때 어떤 인물을 어떻게 만나서 관계를 맺어놓느냐가 국제정치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이런 예들만 좀 봐도 뭐가 좀 모자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까요? 시간상? 네. 정말 어렵게 이제 취재를 하셨고 아직도 이제 좀 알아볼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꼭 프리데스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가 8개월 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아, 네. 화면 한 약간, 번만 띄워주세요. 네. 영어로 돼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것들에서 위안부나 동해병기, 그다음에 강제동원 관련된 것들은 타임라인으로 네. 해가지고 저희가 네. 보고서를 다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네. 혹시 필요하시면 교육 자료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교육자료 훌륭할 것 같아요. 예, 다 무료니까 가져서 쓰시고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보시다가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도 저희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해가지고 바로 수정하고 다시 피드백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끈질긴 탐사 보도를 보여준 기치팀의 저희 남재현 기자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까스로 시간을 확보하신 네, 3분 카레라고 다들 예언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딱 3분 됐습니다. 지금 3분입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하지 말자고 했더니 굳이 3분을 남겨주시네. 다들 기다렸어요. 네. 네. 오늘 뭐 이게 한번 정리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진짜요. 이렇게 방대한 화도 나고. 자료가 네. 있었는지. 화도 나고 또 고생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오늘 빨리 갑시다. 네, 오늘. 자, 퀴스트 오늘 의사협회가 총파업 강행을 하겠다라고 계속이지. 왜 이러시는 거죠? 이제 그 의료법 개정안을 이 복지로 통과했는데 네. 살인 이런 게 금고, 강도, 성폭행 이런 범죄 전려서 의사가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게 하도록 이제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너무 이거는 뭐 자율 징계권을 달라, 너무 심하다, 우리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이때까지 그러면 취소가 안 됐다는 게 약간 좀 의문이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가 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의료 과실은 예외라면서요. 의료 과실은 예외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다른 면허, 뭐 변호사 이런 그 전문직하고는 또 형평성이 또 어긋나요. 네. 아무튼 요거 뉴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안동 산불 주말에 이렇게 뉴스 알람 받으신 분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축구장 한 430개 정도 면적을 펴놨다고 그래요. 오늘 오후에 주불은 잡았어요. 근데 다행이네요. 바람이 더 불면 또 이 잔불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근데 좀 이르죠. 원래는 3, 4월 달에 굉장히 건조할 때 산불이 나야 되는데 올해는 좀 일찍 2월 달에 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건조주의보도 네. 좀 심했고 바람도 좀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네. 왜 2월 달에 이렇게 산불이 났는지도 저희가 오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 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대통령에게 거취를 위임하고 뭐 일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일단락 된 거네요, 그래도. 청와대 일단락됐다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아직 불씨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 그다음 미국 텍사스에 한파가 몰아쳤는데 전기요금이 한 1,800만 원이 나왔는데 1,800만 원. 한 가구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어떡해. 가구들이 많대요. 몇백만 원 나온 가구 많은데 아니 뭐 얼마 썼다고 1,800만 원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예. 제가 보기 전기장판으로 허리 아무리 찢어도 제가 보기 그 화상 입을 정도로 해도 1,800만 원 안 나올 것 같은데. 180 나오면 많이 나온 건데. 네. 근데 이제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전력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수요가 확 몰리니까 변동요금제. 가격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당국이 이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한 게 과연 맞느냐. 차주혁 기자가 현장 한번 가봤는데 답은 X였습니다. 여전히 택배 기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을 저희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논란이 지금 프로야구 연예계로 번지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약간 미투 운동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한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발표 얘기했는데 기본소득이 과연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지금 실현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치팀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굉장히 심도 있는 보도니까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네. 오늘도 풍성합니다. 나는 3분이 체질인 것 같아요. 딱 깔끔하고 좋습니다. 제가 원래 깊이가 없어요. 하고 넘어가는 건데. 네. 자, 남은 소식 본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